저는 이제 이런 기반으로 해서 7대 메가 트렌드를 한번 제가 꼽아봤습니다. 제가 7대 메가 트렌드, 제가 무슨 뭐 학자도 아니고 무슨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런 연구소에 있는 사람인데 두 기자가 어떻게 메가 트렌드를 할 수 있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CS도 올해는 못 갔지만 2년간 갔다 왔었고, 매년 트레이드쇼를 갔다 오면서 우리 저 회사 내에 보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메가 트렌드가 이런 거다. 근데 회사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자니까 많은 분들을 얻어서 인사이트를 얻고 또 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말 메가 트렌드를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메가 트렌드 7가지 메가 트렌드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하면은 그런 클라우드, 모바일, 또 소셜, 빅데이터를 많이 요즘에 메가 트렌드다라고 이제 발표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거는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저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클라우드나 모바일은 트렌드가 아닙니다. 한번 갔다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요 모바일, 클라우드, 소셜, 특히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미 인프라스트럭처가 되고 있고, 아쉬운 거는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지금은 미국 회사들이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파이프라인, 무료라는 그런 이름으로, 무료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무료라는 이름을 가지고 파이프라인으로 인프라스트럭처를 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그들 변하고 있거든요. 클라우드, 모바일은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한테 큰 인프라스트럭처가 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바일, 소셜, 빅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이런 큰 흐름들이 같이 융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빅데이터, 모바일, 소셜 이렇게만 딱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큰 사회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트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까지 모든 기업이 IT 기업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저는 이 예측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파기자들 보면 나와있지만, 이미 스타벅스 같이 커피숍, 스타벅스 같은 회사가 이미 최고 디지털 경영자, 디지털 오피셜을 만들었습니다. 나이키도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기업들이 다 IT 기업이 2020년까지 될 거라는 예측이 저는 허황된 예측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 코카콜라, 의류회사 다 IT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IT 기반으로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반으로 해서 첫 번째로 꼽은 게 저는 뉴 모바일 모멘텀인데요. 올해 CES에서도 가장 중요한 흐름이 그런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고 웨어러블이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넷 오브 띵스나 웨어러블 굉장히 큰 흐름인데, 이 흐름이 독자적인 그런 흐름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뉴 모바일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화면도 이제 구글 글라스인데요. 구글 글라스가 처음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구글 글라스 안경으로 해보자라는 거는 아주 SF 영화에도 있었고, 실제로 그런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IBM 랩에서 이미 그런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구글 글라스가 다른 거는 그 당시에는 모든 칩이나 이런 걸 다 안경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메인프레임이, 즉 머리가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여기에 센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센서와 스마트폰이 연결이 돼서 그런 디바이스로 포지셔닝이 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와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체로 독립된 기계가 아니라 스마트폰과 연결이 됐을 때 큰 의미가 있다. 그런 디바이스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웨어러블과 인터넷 오브 띵스는 정말 큰 흐름이고 앞으로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독자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모바일의 확장, 스마트폰을 메인프레임으로, 태블릿 PC를 메인프레임으로 확장된 기기, 즉 뉴모바일이다. 이제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이다. 모바일 디바이스가 뭐냐? 스마트폰이다. 태블릿 PC다. 몇 대나 팔렸나?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오브 띵스와 웨어러블 디바이스까지 같이 모바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흐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왜 흐름이 나오느냐, 이런 quantified self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계측을 하는, 저도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2012년에 한 나이키 필밴드가 있었는데요. 저도 열심히 차고 다녔어요. 몇 번을 걸었고, 몇 칼로리를 떴고, 시계는 뭔지 아주 그 당시 많이 자랑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잘 안 씁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한 6개월 하니까 좀 약간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이제 막 쓰다 보니까 서로 막 경쟁하고 그러니까 재밌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 조금 쓰다 보니까 재미가 좀 떨어져요. 재미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정말 큰 흐름인데 정말 써보면은 이게 굉장히 앞으로 계속 갈 흐름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확장할 것이라는 것은 뭐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저만 그렇게 느꼈는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CS 보면서 이런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이제 비평 기사를 실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웨어러블 워치 이런 지금 여기 페블 새로 나온 페블인데 이런 페블 워치 같은 게 아직은 시크하기보다는 베타 아니냐 이런 뉴욕타임즈 핑크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웨어러블 뭐 갤럭시 기어라든지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아직은 이런 주류로 부상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이런 게 지금 컨센서스로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흐름으로 저는 꼽은 것이 플랫팩처링입니다. 이건 뭐냐면 플랫폼과 매니팩처링을 합친 그런 만들어본 단어인데요. 이게 플랫폼 사업자들이 매니팩처링도 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사진은 모듈러 스마트폰입니다. 여기에 스마트폰만 두고 와이파이 기능 또 배터리 이런 거 다 붙여가지고 필요한 만큼 이게 쓰게끔 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거 구글이 모토로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이런 모듈러 스마트폰 같은 걸 만들면서 지금 계속 그런 매니팩처링을 하고 있죠. 이게 왜 구글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델 PC가 있습니다. 델 PC가 PC로 글로벌 공급 체계를 갖춰가지고 세계 PC 시장을 장악을 했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델이 자기네들은 제조는 안 하고 제조는 아시아에서 하고 미국에서는 통신 판매만 하는 거죠. 다 제조해가지고 아주 글로벌 SCM, CRM 같은 글로벌 공급 체계망을 갖추고 적시에 자기들이 주문을 받아가지고 유통망도 없었습니다. 전화로 하니까. 그러니까 인도가 뜬 거거든요. 인도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이 잘 때 인도는 낮이니까 인도 영어 잘하는 방갈로르에 있는 인도 사람들 트레이닝 콜센터 시켜가지고 전 세계 어디에서 델에 전화를 하던 간에 받아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오프쇼링 또 아웃소싱이라는 체제를 만든 게 이제 델이고 전 세계 PC를 장악을 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다 분업화가 업체뿐만 아니라 이거는 대륙별로 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모바일 와서 보니까 OS는 미국 북미만 지금 하고 있고 북미 OS만 지금 살아남는 게 사실입니다. 구글 안드로이드도 그렇고요, 애플 iOS도 그렇고, MS도 마찬가지입니다. 윈도우 체제 자체가 이제 뭐 미국 건데, 그리고 CPU도 퀄컴과 인텔, 그것도 이제 지금 북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치사슬, IT 전자의 가치사슬의 최상단을 북미에서 지금 하고 있고, 북미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OS와 그런 칩, CPU 말고 블랙베리라든지 또 모토로라 제조업인데 여기는 다 지금 퇴출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치사들 최상단을 북미에서 하고 있고 아시아는 지금 분업이 되는데 아시아는 OEM으로 지금 자기를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이나 LG, 소니 OEM입니다. 안드로이드 폰 대신 제조해 주는 거고요. 또 MS 폰 만듭니다. 아시아는 OEM이 되고 있고 중국 업체들도 열심히 지금 또 따라하고 있고 삼성이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가지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삼성도 OS는 굉장히 힘이 따는데 OS는 랭귀지이기 때문에 아시아 업체들이 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통신은 유럽에서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MWC가 유럽에서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보다폰이라든지 DT라든지 이런 빅5 통신 사업자들이 다 유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한 나라, 한 대륙이고 유럽 연합이 있지만 한 나라가 아닙니다. 18개, 9개, 20개 가입 국가만 그렇고 전체 국가 보면 32개 나라가 넘습니다. 각 나라마다 통신 사업자 다 있습니다.
2위 사업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규제를 풀어가지고 그 영내에서 같이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통신 경쟁을 하니까 통신 서비스 혁신이 유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GSMA 유럽 단체고요. 또 그 LTE 서비스, LTA 서비스 유럽산입니다. GSM 자체가 사실 유럽 서비스고요. 통신 서비스 자체가 유럽에서 혁신이 일어나면서 노키아 산업적 됐습니다. 에릭슨 소니에 갔습니다. 소니에 팔았습니다. 스테이크를 팔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글로벌하게 그런 공급 체계가 그 유럽의 서비스와 아시아의 OEM, 또 북미의 그런 OS 칩 이런 걸로 가치사들이 넘어가고 있지 않나. 이거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델피케이션하고 모바일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북미에서 볼 때 가치사들이 최상단에 이제 있는데 아시아에서 너무 많은 이윤을 남기는 거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가전이라든지 모바일 매니팩처링 자체가 이윤이 10% 많이 나오면 정말 많이 남는 거고 보통은 6%, 5% 정도 남는데 이 삼성전자가 18%, 20% 이윤을 찍어서 영업이익률이 이게 북미에서 볼 때는 미국 애들이 볼 때 이게 올바른 비즈니스 모델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많이 느낀 실리콘밸리에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게 그렇습니다. 너무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플랫폼 고민하는 친구들이 제조업을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오더하면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아시아는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거기에 무슨 혁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조의 혁신? 그거는 이렇게 상상을 잘 못하는 오더하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이 지금 크롬북이라든지 크롬캐스트 이런 거 지금 이게 디바이스입니다. 이게 구글 디바이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이름을 안 붙이고 구글이 강조를 안 해서 자기들이 하드웨어 업체라고 강조를 안 해서 그렇지 구글은 사실상 하드웨어 업체입니다. 넥서스 폰 잘 나가고 있고요. 크롬 베이스 쌉니다. LG에서 만든 건데요. 그 넥서스 저렴합니다. 299불, 성능은 1000불 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거죠. 아니 제조 가격을 낮추면서 자기 자체를 가시나들의 자체를 북미 OS를 딱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이런 플랫팩처링 즉 플랫폼 사업자들이 매니팩처링 같이 가는 그게 이제 애플처럼 이윤을 극대화하는 모델이긴 극대화하면서도 그걸 자기네들이 통제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플 좋아합니다. 저 애플 모든 디바이스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 확실한 거는 미국 회사고요. 애플이 지금 공장도 지금 애플 공장 미국에 지금 두고 있고 실제로 맥북의 일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를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막 푸시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유명한 디자인 바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 또 어셈블리 인 아시아 차이나 이런 건데 지금은 이제 어셈블리 인 아메리카라고 USA라고 자신 있게 자기네들이 왜냐면 애플은 미국 회사거든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3D 프린터도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뭐냐면 3D 프린터 혁명이라고 지금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누구나 제조할 수 있고 누구나 아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3D 프린터를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활용할 만한 그리고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만한 그런 얘기지만 가만 보면요 이 크리스 앤더슨이 이제 메이커스라는 책을 내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와이어드 다 그만두고 메이커봇이라는 그런 3D 프린터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재밌습니다. 제가 이걸 작년에 있으면서 발견했는데 크리스 앤더슨이 뉴욕타임즈 기고를 했습니다. 멕시코가 뉴차이나다 이렇게 이제 이 기고를 했는데 뭐냐면 이 메이커봇이라는 회사가 3D 프린터 막 하고 있는데 이 메이커봇 본사 뉴욕에 있습니다. 공장 샌디에고에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네들이 볼 때는 크리스 앤더슨이 볼 때는 아니 만드는 거 가젯 만드는 거 이거 중국에까지 보내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3D 프린터를 샌디에고에 두는 이유는 멕시코랑 가깝기 때문에 이 아티클 자체 그런 내용입니다. 멕시코랑 가까우니까 멕시코 이용해가지고 제조를 왜 아시아에 가느냐 제조를 미국에서 하자 북미에서 하자 가장 가까워서 샌디에고 뉴 캘리포니아지만 뉴
팔로알토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크리스 앤더슨이 합니다. 뭐 하면서 제조 자체를 자기네들이 가져옵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D 프린트 혁명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미국 시각으로 보면은 이런 시각입니다. 그레고리 맨큐가 저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지난해 매경제 세계지식 포럼에 그레고리 맨큐 교수가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제가 지금 생각은 그렇게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흥국은 선진국의 제조혁명에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을 했고요. 또 타일러 코엔 교수, 이거 뭐 조심해서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D 프린터 발달로 제조 생산 비용이 낮아져가지고 이제 공짜나 다름없이 즉 하드웨어의 매니팩처링의 구글화가 되면서 신흥국 경제 구조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3D 프린터, 뭐 매니팩처링 다 좋은데 그런 자기 가치 같은 최상단을 자기네들이 가져가면서 신흥국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 두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이분들은 선진국의 역습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플랫백적인 세 번째로는 이제 중국의 파괴적 혁신인데 아니 중국이 무슨 디스럽션이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작년까지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생각을 좀 고쳐먹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국 업체들 중에 몇 개나 아는 업체가 몇 개나 있을까요? 저는 그 프레젠테이션 그동안 많이 만들면서 뭐 페이스북, 애플, 뭐 저 지금 파일 가지고 있어요. 그 로고들 주요 업체들 로고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 프레젠테이션 제가 준비를 하고 만들면서 이 업체들 처음으로 찾아봤습니다. 로고를 처음으로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홈페이지 가가지고 업체들 홈페이지 받으면서 아 정말 이게 무섭게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아는 회사도 있고 모르는 회사도 있겠지만 이 회사 가만 보면 정말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CES 이번에 보면서도 느꼈는데 이 패스트 패션 있지 않습니까? 자라, 유니클로 같은 패스트 패션인데 저는 와이낫 패스트 일렉트로닉스가 나올 수 있다. 지금 삼성 LG 뭐 큰 공면 TV를 내놓고 막 프리미엄 TV, UHD TV, 4K TV, OLED TV 사세요. 하지만 가격 400만 원, 싸야 400만 원이고요. 비싼 게 1000만 원대입니다. 아직도 1000만 원대고 싼 가격 내렸어요. 400만 원대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습니다.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400만 원대 프리미엄 LG 거, 삼성 거 사고 싶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 애들이 똑같은 제품을 100만 원대 내놓거든요. 이게 중국서 100만 원? 뭐 브랜드 좀 이상해서 안 사. 그동안에 그랬는데 과연 앞으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중국 거 사다가 하이센스 같은 거 떼고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런 패스트 일렉트로닉스 100만 원, UHD TV 100만 원대, 150만 원대 LED가 아니라 LED TV, 삼성 LG LED TV보다는 100만 원대 사가지고 이따가 빨리 바뀌기 때문에 또 바꾸는 이런 패스트 일렉트로닉스가 불가능한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실제로 레노버가 작년 기준으로 PC 1위에 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레노버가 IBM을 인수를 해서 PC 사업에 뛰어든 2005년 이후에 8년 만에 1위에 올랐습니다. 두 번째, 스카이워스 TC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모르는 회사겠지만 UHD 시장, 전체 TV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높진 않지만 UHD 시장에서 지금 2위, 3위 하고 있는 스카이워스가 2위고요. TCL이 3위입니다. 삼성 UHD 시장 4위입니다. LG 6위입니다. 특정한 세그먼트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GT 지금 스마트폰으로 글로벌 4, 5위입니다. 제가 스마트폰 취재 오래 했었는데 예전에 7위, 8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벌써 4, 5위 하고 있어요. 샤오미 잘 아시겠지만 짝퉁 애플로 휴고바라가 샤오미를 맞잖아요. 구글에 있던 휴고바라가 짝퉁 애플인데 지금 중국 시장에서 진짜 애플을 넘어섰습니다. 샤오미 주목할 만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우리 기억 속에 아까 2005년 말씀드린 2005년과 2013년의 변화 8년 만에 변하지만 앞으로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추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국 얘기를 하면서 이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얘기를 할 줄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파괴자들 쓴 책이 굉장히 이론적 백그라운드 된 게 이게 크리스텐센 교수의 그런 그 파괴적 혁신 이론,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이론이었는데 원래 이론은 원래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그 이게 저렴한 제품을 먼저 들어와서 저렴한 제품이 빠르게 성장해가지고 원래 그런 그 이렇게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그 계속 이어지는 그런 혁신을 소비자들의 니즈와 맞춰가지고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하나인데 요 크리스텐센 교수 그런 얘기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는데요. 그 도요타 현대자동차 얘기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저렴하게 뭐 미국 시장 들어가가지고 뭐 도요타 지금 추월하고 뭐 추월했다. 일본은 추월 뭐 예전에 했었죠. 하고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뭐 잘하고 있다. 근데 현대자동차가 중국 업체한테 추월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크리스텐센 교수가 했습니다. 자동차 얘기지만 전체 한국 산업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이 있는 얘기가 아닐까. 우리가 정말 디스럽션 한국에 있는 주력 산업이 중국하고 너무 경쟁을 하고 있고 중국 업체들이 너무 빠르게 우리가 20년 동안 우리 한국 특징이 압축 성장이잖아요. 중국 지금 우리가 디스플레이 산업, 반도체 산업 20년 동안 투자했는데 7년 만에 따라붙었습니다. 앞으로 더 하지 않을까라는 게 예상입니다.